일강 프레즈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문법에서 명사랑 대명사 파트를 다루었는데요. 명사에서는 일단 방위사의 용법, 어떤 경우에 방위사 샹, 이를 붙여야 하고 어떤 경우에 붙이면 안 되는지를 했는데요. 일단 보통 명사, 일반 명사, 사물명사가 장소를 나타낼 때 뒤에 방위사를 붙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짜이라든가 아니면 뭐 따오, 총 이런 전치사가 왔을 때 뒤에 일반 명사가 왔다. 桌子, 办公室 이런 것들 왔다. 그러면 그 뒤에 뭐 방자의 桌子上 다음에 짜이 빵뽕실리 이런 샹이나 리와 같은 방위사를 붙여야 하고요. 다음에 인명이라든가 인칭대명사가 장소를 나타낼 때도 마찬가지로 방위사를 붙이는데 샤왕 같은 경우에는 날 붙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 같은 경우는 쩔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라 이름이나 지명 같은 것들을 나타낼 땐 그 자체가 이미 장소성을 가지기 때문에 방위사를 반대로 붙이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상하이, 베이징 같은 경우엔 둘 다 방위사를 붙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명사 파트에서요. 워먼하고 짬먼의 이제 용법 차이 봤을 때 워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를 포함할 수도 있고 말하는 사람 쪽만 포함을 할 수도 있어서 님은 나오게 되면 워먼을 쓸 수 있지만 짬먼은 듣는 청자까지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엘의 렌즈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용법은 특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제3인칭을 가리킬 땐 둘 다 쓸 수 있다. 그래서 뭐不要随便拿 렌즈의 동시,别人的 동시 모두 가능한데 렌즈는 그 외에도 두 가지 용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시알러 렌즈 이다条라고 할 때 이 렌즈는 워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놀래키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렌즈 왕따슈라고 할 때 이 왕따슈는 렌즈 같은 의미인 거죠. 동격. 그래서 제3인칭 특정된 대상을 가리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찐저와 유엔지의 구분을 했는데요. 말하는 화자로부터 가까운 시간, 가까운 장소, 뭐 가까운 대상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땐 쩌. 그리고 말하는 대상으로부터 먼 것을 가리킬 땐 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징리 가오슨 마리 라이워 나리한다 워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고, 메이랑 꺼는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뭐뭐마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대의 중점이 있다. 그래서 꺼거学校 하면은 보통의 学校 나타내는 거고, 每个学校 라고 하면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所有的 学校都 라는 의미예요. 그 외에도 메이는 평균을 나타내는 문법이 있어서 每10个人里面就有一个人得过这种病 하면 10사람당 한 사람은 이 병에 걸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휘 파트에서는 전고가 있는 성어 중에서 이제 화셔 티엔주 우리는 보통 사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게르 찔레, 근데 이 두 가지가 둘 다 별다른 의미 없는 일을 하다라는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교육 파트에서는 외국어 교수법 중에서 문법 번역식 교수법과 그 다음에 이제 직접식 교수법을 구별을 했었는데요.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학습자의 선천적인 인지 능력을 강조하는 렌즈 파이의 대표적인 교수법이고, GJ파는 언어를 습관의 형성으로 보는 찡옌파이, 경험을 위주로 하는 찡옌파이의 대표적인 교수법이었다. 네, 이런 위파파니파와 GJ파의 여러 가지 뭐 다 상대적이지만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거는 문법 교수 방식에 있어서 위파파니파는 학습자의 인지 능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먼저 규칙을 가르치고 학습자가 이것을 세세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반면, 꾸에냐파는 규칙을 먼저 알려주지 않고 학습자에게 수많은 예문을 제공한 뒤 그거의 규칙을 스스로 귀납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학개론 파트에서는 어학개론 파트에서는 개론 파트를 살펴봤었는데요. 일단 중국어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명칭 중에서 이제 시엔다의 한위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는데, 넓은 의미의 한위는 방언까지, 좁은 의미의 한위는 보통화를 가리킨다. 그리고 중원이라고 하면은 중국어의 언어와 문자를 모두 합친 개념이고요. 이 보통화를 대만에서는 구어위라고 하고요. 동남아시아 화교들이 쓰는 말을 화위,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중국어위라는 말을 이제 보통화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중국에는 없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기별로도 이 보통화를 가리키는 명칭이 각각 춘추시대 때는 야옌, 한대 때는 통리, 그리고 명대 때는 화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해혁명 지나서는 구어위 쓰다가 이제 신중국 세우고 지고 있는 다음부터는 보통화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문학 파트에서 중요한 부분은 선진시대 때 우리가 이제 시경이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했는데요. 시경의 시육의라고 하는 것은
표현수법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또 음악, 풍화송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한다. 그 중에 이제 그 부비흥 중에서 비라고 하는 것은 주로 비유를 나타내고 오늘 살펴봤던 석서에서는 이 큰 쥐를 탄간오리에 빗댔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자가 시경을 굉장히 중시했는데 이 시경을 통해서 이 시를 통해서 네 가지를 할 수 있다. 거의 싱, 거의 관, 거의 춘, 거의 위에 싱이라고 하는 거는 시를 통해 영감을 얻을 수 있고 관은 이제 사물의 여러 가지로 관찰해서 어떤 그 학습자의 인식 능력을 길러줄 수 있고 그다음에 쥔이라고 하는 것은 시를 통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위엔이라는 것은 시를 통해서 잘못된 정치의 폐단이나 이런 것들을 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석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어떤 그 공자가 주장했던 위엔의 관점에 부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산문 부분에서는 서경하고 주역, 역경을 살펴봤는데요. 사서, 오경 중에 오경에 해당하는 것이 시경, 서경, 역경, 얘기, 춘추였어요. 그 중에 서경이랑 역경은 중국 산문의 효시로 보는데 그 중에서 서경은 공문서의 총집이었고 역경은 전복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문학 파트에서는 오사 시기에 이제 그 문학혁명에 살펴봤는데요. 문학혁명은 호적과 진독스가 그 쌍끌이를 했다. 근데 호적은 언어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빠시 혹은 팔불주의를 주장을 했는데요. 마땅히 내용이 있어야 하고 옛사람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문법은 지키되 병도 없으면서 신음하는 투에 심파주의 문장을 짓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번역하는 문제를 냈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제 상투적인 표현 같은 것들을 쓰는데 제거하는 데 힘써야 한다라는 거고 정보 사용하지 말고 대꾸 신경 쓰지 말아라. 그렇지만 속자와 속어와 같은 통속적인 표현의 사용을 피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산타주의 같은 경우에는 내용상에 있어서의 개혁을 주장했다. 그래서 아첨하고 꾸미는 귀족문학을 평이하고 서정적인 국민문학으로 그 다음에 나열하고 진부한 고전문학을 사실주의적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문학으로 그 다음에 우회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산림문학을 통속적이고 명료한 사회문학으로 바꾸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둘 다 이제 그 문학혁명에 공헌을 했지만 호적은 주로 언어 형식적인 부분에서 진독수는 사상 내용적인 부분의 개혁을 힘썼다라는 거죠. 자, 오늘 중요한 핵심 내용 이것으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